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가정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학생의 인성, 성격, 타인과의 관계에 출발이자 바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영유아 학교, 이제 유보통합이죠. 그리고 늘봄 학교, 방과 후 돌봄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교육은 중요하다?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와 아무리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다 하더라도 자녀는 심리적으로 부모한테 의지한다거나 어떤 관계에서 많은 배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결국은 가정이고, 그리고 학교와 가정은 함께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선 선생님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양축인 것 같아요. 가정과 학교의 여러 가지 소통과 협력, 그리고 상호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해외 교육 사례들을 살펴봐도 어떤 가정에서 갖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학교 교육이 힘든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극복되지 못하는 한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한계점에 주목을 하고 어떤 법 개정을 통해서 아주 명문화한 나라가 있다면서요. 어디입니까? 같은 유교 문화권인 중국입니다. 어떤 법이죠? 중국에서 가정교육촉진법을 제정을 해서 부모와 가정의 자녀 교육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가정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합니다.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가정교육을 법으로 정해야 된다? 그 배경, 중국의 어떤 사회 문제하고 관련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크게 세 가지 사자성어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첫 번째로 생이부양. 생이부양. 예. 무슨 뜻입니까? 자식을 낳기만 하고 가르치지 않는다. 요즘 중국 부모님들이.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양이부교. 기르기만 하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교이무방. 가르치되 방법이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산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소황제라고 칭할 정도로 자녀들을 각별히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각별히 양육은 했지만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보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고, 어떤 부모로서의 이런 자녀교육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하고, 또 정부에서는 좀 더 지원을 좀 확대하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제화했을 때는 그 법의 내용이 굉장히 궁금해요. 부모님이 가정교육을 어떤 법령에 의해서 실시한다? 조금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교육 방법을 크게 9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자 양육, 부모가 직접 자녀를 양육한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애착 관계나 신뢰 관계를 강화해야 된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공동 참여입니다. 양육에 있어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라든가 형제 자매도 함께 자녀 교육에 참여한다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상기 이교입니다. 상황에 맞게 교육한다. 그러니까 아마 중국에서도 이런 사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금지가 돼 있지만 자녀 교육에 대한 과도한 그런 게 있거든요. 사교육이 금지되어 있다고요? 중국에서? 최근에 나라에서 이런 사교육에 대한 엄격한 통제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상위 이교란 뜻은 자녀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적절하게 교육적으로 조치를 하고 이런 내용을 조정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제 어떤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도덕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 미적인 발달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자녀에 있어서 이제 이 교육에 있어서 계획적으로, 우리가 과거에도 아이들 특별한 계획 없이 그냥 가정에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계획에 따라 아이가 성장하고 학교에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당국에서 또한 학부모 교육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어요. 이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의 인식이라든가 교육 방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녀 교육의 어떤 적절한 모델, 역할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과 양육하는 태도, 그리고 어떤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자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도입이 된 게 2021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 벌써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났잖아요.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이 자녀에 있어서도 아동 권리 보호, 그리고 이런 과도한 학습 부담을 좀 줄이고, 또한 아동의 의견도 존중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회적으로도 이런 자녀 교육, 특히 어린 아동에 대한 교육을 많이 지원하자라는 인식들이 많이 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은 유교 국가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자녀에 대한 교육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사교육 시장이 발달할 여지가 있었거든요. 그 사교육을 축소하기 위한 어떤 일환으로서 가정교육 촉진법을 도입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럼 과연 다른 나라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가정교육을 지원하고 있을까? 영국에서는 가정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근데 저는 그 영국 같은 경우 프라이머리 스쿨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와 같이 공교육에서 많이 책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같은 경우는 자녀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지방교육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자녀 교육에 있어서 진행되는 단계에 맞춰서 온라인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내용을 입력해서 교육 당국이 그 내용을 수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으로서 가져가려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호주 같은 경우는요. 호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홈스쿨링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부모가 가정교육을 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부모 교육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호주 같은 경우가 홈스쿨링이 합법이에요. 독일은 어떤지 아세요? 독일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홈스쿨링이 불법이에요. 근데 이제 놀랍게도 이 홈스쿨링이 합법인 호주와 독일에서의 이제 홈스쿨링 불법인 요 두 나라 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홈스쿨링이 합법이건 불법이건 간에 가정 내에서 부모의 보육의 의무, 가정교육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나라들을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법제화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교육에 있어서 어떤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아동학대라든가 그런 거는 상당히 이제 법적인 이렇게 제도가 있지만 가정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책임을 좀 명확히 한다거나 국가적인 지원 이런 것들은 조금 불명확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었던 말을 우리 대형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모의 어떠한 책임과 의무는 약해요. 어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법, 소위 말하는 아동학대법에 따르면 어떠한 그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을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만 이제 바라보고 있고 학생들을 교육하고 존중에 대한 대상으로서는 바라보는 관점이 사실은 좀 약하지 않나 그런 걱정도 되기도 해요. 대선생님 보실 때 요즘 학생들 가정교육의 문제, 어떤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편차가 있다라고 보세요? 편차가 좀 무척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어 유치원부터 조기 교육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도 있는가 하면 특별한 교육을 받지 못해서 방임되거나 이런 문해력 같은 어휘력을 좀 더 이렇게 부모와의 대화나 이런 교육적으로 좀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놓치는 아이들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장 단계별 교육 그리고 저연령기의 학생들의 학습 결손 혹은 학습 자극이 학생들의 어떤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정교육의 중요성,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리고 초기의 인격 형성이라든지 어떤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있어서도 가정교육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걸 강조해 왔어요. 밥상머리 교육, 왜 강조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상호 이런 대화라든가 소통, 그리고 경험의 전수, 그리고 자녀가 이렇게 서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가족 공동체로 아이가 성장하고
우리 주변에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도움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 아이가 너무 소중하다라는 생각들은 다들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저출생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한 아이 한 아이가 굉장히 소중한 이제 어떤 학생들의 인권이 소중히 되는 시대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학생이 소중할수록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우리의 어떤 인성 교육도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과거에 어떤 개인의 수양이나 인품의 형성에서 봤던 거에서 공동체나 시민성을 이제 키워내는 방향으로 이제 발전되고 있거든요. 요즘에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학교 현장에 보면은 다른 학생들, 다른 친구들과 교류를 하거나 다른 어른들과의 교류를 하지 않아서 그 관계 맺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택적 함구증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어떤 내가 뭔가 해야 된다거나 혹은 책임이 너무 강하게 느껴질 경우에 아마 말을 못 한다거나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제 요즘 아이들의 가장 어려운 점이 이제 그 가정에서 이런 부모의 교육에 너무 의존돼 있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 또 자녀를 키우는데 너무 큰 부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도 이 가정교육 촉진법을 통해서 이런 사회적 책임을 되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협력하거나 정보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녀들이 부모와만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아이들끼리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좀 공공장소, 요새 막 놀이터도 축소되잖아요. 좀 그런 게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떠한 이제 법들을 보면 교육에 있어서 이제 기본법 같은 경우, 인성교육법이나 진로교육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선언적 의미가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제 가정교육을 법제화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참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제 얘기를 대선생님하고 나누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가정교육에 대한 어떤 선언적인 법제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중국 같은 경우도 아동 권리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학습하는 것도 문제시하고 또 너무 방임하는 것도 문제시하면서 적절한 그 발달 수준에 맞는 그 가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과도하게 부모, 학생이 자녀가 좀 정서적인 성장에 부담이 될 정도의 이런 교육들은 조금 더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결혼을 이제 빨리 한 편이고 이제 저희 아들과 딸을 교육함에 있어서 좀 미숙했던 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가정교육 촉진법을 우리나라에서 좀 받아들인다라면, 법제화한다라면 부모 교육으로서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낳을 때부터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원하는 부모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모상을 통해서 어떻게 자녀를 지원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서 함께 고민하고 시스템으로 지원한다면 굉장히 그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